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밤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는요.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 있는 한 시마네 현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여학생의 사체가 발견되는데요. 그 사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2009년 11월 6일 히로시마 현과 시마네 현의 경계에 가까운 북 히로시마초의 가류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류산, 산 이름이야. 자, 가류산이라고 하는 상 정상 부근에서 뭐가 발견되는지 알아요? 바로 여자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다음날 발표한 비공개 기자회견에서 DNA 감정 결과 시마네 현 하마다시에서 10월 26일부터 행방불명이 됐었던 19살의 여대생이었던 히라오카 미야코 씨로 확인됐어요. 자, 피해자였던 히라오카 미야코 씨는요, 카가와현, 사카이대 출신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마대 현립대학교에서 재학 중이었던 대학생이었어. 근데 그녀는 해외 유학을 꿈꾸고, 그리고 그 해외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영어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구해야지 라면서 그런 꿈을 꾸고 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대학교에 입학한 지 막 반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살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녀는 평소에도 행실이 굉장히 올곧았대요.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회봉사 서클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봉사활동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녀의 죽음에 너무 비극적인 사태다, 비극적인 살인이다, 비극적인 범죄다 라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자, 사체 발견자는 누구였냐면 산에 가가지고 버섯 따러 간 남자가 그 사체를 발견한 거야. 그 여자 머리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버섯 따다가. 그래서 어쨌든 그 머리가 낙엽 위에 이렇게 놓여있던 것을 발견 뒤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요, 발견 당시 바로 일주일 전에서 한 2주일 정도 됐다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그 산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냥 그 산에 놓여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히로시마현 경찰서 그리고 시마네현 경찰서는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남은 사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당시의 그녀의 사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그녀의 사체의 모습인데요. 일단은 목에는 칼로 예리하게 절단된 상흔이 있었대요. 그리고 얼굴 전체 앞면에는요, 구타당한 흔적이 발견됐대. 그러니까 너무 맞아가지고 이 여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그런 발표가 됩니다. 시마네 그리고 히로시마현 경찰은요, 이것은 분명한 타살이다, 살인에 의한 사체 손기 유기 사건으로 보고, 사체가 발견된 장소와 그리고 피해자가 살고 있었던 하마다시를 중심으로 대략 한 20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수색을 막 시작해. 그런데 다음날 7일 그 산속에서 자대퇴골 일부가 발견됩니다. 이쪽이 대퇴골. 그리고 8일에는 그 다음날에는 그 머리가 발견되었던 현장 근처에서 양 손발이 없는 몸통 부분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이 발견된 거야.
이 몸통만 이렇게 발견된 거야. 목이 없고 팔다리 없고 이렇게 몸통만, 상반신만. 그리고 9일에는요. 왼쪽 발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말씀드리면 19일 정도에 피해자의 손톱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발견되는 줄 알아? 바로 동물의 배설물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손톱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후에 모두 피해자의 시체 일부 이미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 상태가 그냥 토막살인 사건보다 좀 너무 잔인한 거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토막을 낼 수 있나 싶을 정도인 거야. 너무 참혹한 상태였던 거지. 그리고 시체가 토막난 것도 너무 잔인한데 이 살해 방법이 너무 엽기적인 거야. 예를 들면 몸통 부분에 이 가슴 있죠. 이 가슴. 몸통 발견됐다고 했잖아. 이 가슴 부분에는요. 칼로 이렇게 다 도려져 내려 있었던 거야. 칼로 다 도려져 내어져 있었고, 그리고 복부 있죠. 복부. 이 복부에는 내장이 다 끄집어내져 있었대. 내장이 다 파여져 있었대. 너무 잔인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잔혹한 이 끔찍한 이 사체의 상태에서 경찰들조차도 야, 이거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 그냥 산에 버려졌으니까 혹시 동물이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그 시체가 참혹했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야. 이 시체의 몸통 전체에 모닥불에 대인 화상이 발견됐대. 그러니까 누가 불로 지진 거야. 그러니까 칼로 긁어놓고 가슴 도려내놓고 복부에 내장 다 끄집어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몸통을 모닥불로 이렇게 지진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는 구타당한 흉터가 잔뜩했고, 그리고 왼쪽 뺨에는 발로 누군가가 밟은 듯한 상처가 있었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여자가 죽기 직전에 엄청난 고문을 당한 것 같아. 이 내장이 파인 것도 죽이고 나서 내장이 파인 건지 아니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 갈라놓고 이걸 빼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럼 피해자가 그럼 진짜 이 여자가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었나? 혹시 협박을 당했는데 이 여자가 그 협박에 응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죽인 건가? 그런데 평소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스토커 이런 그녀를 누군가 따라다닌다 이런 피해도 없었고 봉사활동 다니고 너무 착한 그녀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던 그런 관계도 전혀 없었대요. 그렇다고 그녀가 누구한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누구한테 붙였다 이런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도 없는 거야. 그녀가 만약에 돈에 의한 살인이었으면 그녀를 누가 데리고 간 다음에 죽인 다음에 지갑을 뺏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녀의 카드를 긁거나 했을 경황을 살펴봤는데 그런 정황이 한 개도 없었던 거지. 그러면 불특정한 묻지마 살인 사건인가? 자, 그러면 근데 이 사체가 너무 잔인해서 일본에서도 역사상 이래 없는 진짜 역사상 최악의 인간의 행위라고, 정말 최악의 살인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했던 엽기 살인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사망 추정 시기는 2009년 10월 26일에서 31일. 그리고 시신 상태로 미뤄보아서 납치와 동시에 이 여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일단은 머리를 구타당한 뒤에 그 다음에 목을 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체 해체할 때 되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사람 뼈가 원래 이렇게 자르기가 되게 힘들대요. 남자가 자르기도 되게 힘들대. 그런데 시체 해체에는 어떤 칼이 쓰였는지 알아? 날카로운 소형 칼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얘를 죽인 거야. 소위 조그만 칼로 이거를 그냥 계속 자른 거야. 계속. 그러니까 완전 또라이 짓인 거지. 자, 당시 그녀가 CCTV에 찍혀 있었던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그녀가 찍혔던 CCTV 영상이에요. 자, 행방불명된 날짜인 2009년 10월 26일. 자, 히라오카 미야코는요, 대학
학교를 가요. 일단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수업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30분쯤에 시마네현 하마시에 있는 미나토초 쇼핑몰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녀가 아르바이트 했던 장소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그녀가 알바했다고 여겨지는 쇼핑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알바를 하고 나서 끝난 다음, 그러니까 그 시각이 저녁 9시 15분 정도야. 저녁 9시 15분경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퇴근하는 모습이 이 쇼핑몰 방범 카메라에 포착이 돼요.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여러 개의 방범 카메라에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이 찍히지 않아. 그러니까 기숙사로 돌아간 흔적도 없는 거야. 카메라 안 찍혔으니까. 그 길로 돌아가는 그 카메라에 안 찍혔으니까. 그러면 그녀가 아르바이트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고 나자마자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리고 피해자는 퇴근 후에 동료 2명이랑 함께였는데 그 동료 2명과 같이 집까지는 돌아가지 않았대. 그리고 또 하필 그녀는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간 채 혼자 퇴근을 했는데 그 쓰레기 봉투가 발견되지 않았대. 자, 방범 카메라를 통해서 입구에서 나간 시각을 경찰들이 초 단위로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걸어간 방향과 거리, 그리고 직원들의 사정 청취, 그리고 피해자와 같은 시각에 나온 여러 명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런데 특별히 수상한 인물이나 그리고 수상한 차량은 못 봤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피해자와 접촉한 것은 쇼핑몰에 있는 이 고객용 주차장과 되게 가까운 장소였을 가능성이 커. 왜냐면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CCTV에는 그녀가 찍히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녀가 쇼핑몰을 나오자마자 이 주차장 근처 가까운 곳에서 그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는 걸로밖에는 추측할 수가 없잖아. 아니면 주차장이면 사람이 좀 있을 법한데 근데 저녁이니까 사람이 없을 법도 하고, 어쨌든 만약에 그녀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납치했을 때 그녀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혹시 그녀가 뭐 이상한 사람 못 봤다, 수상한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럼 혹시 그녀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알고 있던 사람 차에 탄 게 아닌가?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고 해요. 자, 이곳이 바로 시체가 발견된 장소예요. 그 한국말로 조금 적혀 있는데요. 자, 아르바이트 하던 곳과 그리고 기숙사까지의 거리가 2km 남짓한 짧은 거리였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였어. 그런데 그녀는 항상 도보로 이동했대. 그런데 이걸 도보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또 짧은 거리도 아니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차량이 있고 등산로가 있고 그녀의 사체가 발견된 곳이 여기 이쪽이야. 그치? 여기 차도가 있어. 여기 운전하는 도로가 있다? 근데 내가 막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떤 남자가 그녀가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던 그 동네를 영상으로 찍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람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그 남자가, 제가 지금 목소리를 안 따왔는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없다 그러고 해. 지금 여기 계속 촬영하려고 계속 서 있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차도 이쪽 부분이겠죠? 이쪽이 산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골목으로 들어온 차도 부분이고 이게 앞부분이 봤을 때요. 옆에는 공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적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납치됐다고 보여지는 곳을 이렇게 영상으로 어떤 분이 촬영을 한 거예요. 자, 그 일대는요 주유소 등이 있었어. 그런데 이 주변에는요 밤이 되면 완전히 깜깜해진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대. 그리고 이게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면 진짜 밤 되면 얼마나 더 없겠어. 그래서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도 밤 되면 저기 가지 마라, 저기 좀 위험하다라고 여겨지던 장소였대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도 2km나 되는 거리를 맨날 도보로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 밤 아르바이트 끝나면 막 밤 9시, 10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행방불명 되기 한 이틀 전에는, 그러니까 이틀 뒤, 행방불명이 되기 이틀 뒤, 그러니까 28일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했었대, 사실은.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이틀 전에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르바이트를 좀 빨리 그만뒀으면 이렇게 살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경찰이 비공개로 이렇게 뭐 DNA 검사를 했는데 뭐 희생자가 이 여자로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수사가. 그래서 경찰들이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밤까지 30건이나 되는 막 정보가 들어왔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 이상한 사람 봤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 수상한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라든지. 그런데 거기서는 딱히 유력한 증언이 될 만한 건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택시기사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10월 29일 한 21시 정도? 그러니까 한 밤 9시경에 JR 하마다역 앞에 있는 식료품점 근처에서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남자 2명을 따라가는데 그 여자가 히라오카 씨랑 좀 비슷한 복장을 한 여성인 것 같았어요. 라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본 여자가 이 CCTV에 발견된 그녀의 복장과 비슷한 여자가 남자 2명을 따라가는 걸 봤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자, 근데 남자 2명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었고 CCTV에도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프로파일 합니다. 자, 프로파일을 하는데 범인은 아마 2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일 거다. 그리고 범행의 수법이 너무 이상성, 잔악성, 그리고 시체 손질을 할 때 그 유기하는 과정이 너무 집요하고 괴상하고 잔혹하다. 그리고 아마도 범인은 피해자와 통근 경로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남자일 거다. 그리고 단독범일 것이다. 혼자 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야간부터 이른 아침에 걸쳐서 사체를 운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시체가 밤부터 이른 아침에 시체가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아무래도 산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버섯 캐는 사람이 이분의 시체를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무래도 그 산을 찾는 사람이 많대. 그러니까 밤이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그래서 그럴 때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나온 뒤를 쫓는 듯한 하얀색 차가 발견돼요. 그게 구형 도요타 차라고 해요. 마쿠라는 차래. 그래서 그게 이런 흰색 차량이 목격된 것으로 보아 아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발견된 그녀의 사체에서는요, 옷이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체 상태로 발견된 거야. 뭐 몸통만 따로따로 발견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내장이 다 빼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당연히 몸통은 그 옷이 입혀져 있었겠어. 그래서 옷이 걸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몸에 붙어있던 어떤 비닐 조각들이 있었대. 그런데 이 비닐 조각이 그 일본에는 통신회사가 몇 개 있어요. 뭐 한국처럼 SK, 뭐 KT 이런 것처럼 일본에는 뭐 소프트뱅크, 도코모, 뭐 AU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도코모 거를 써요. 도코모 회사의 제품인데 이 NTT 도코모가 그 전화번호를 배달하는 그 비닐봉지래. 전화번호, 그러니까 무슨 어떤 찌라시 같은 거를 돌릴 때 사용하는 그런 비닐봉지였는데 이 비닐봉지랑 같은 게 그 피해자의 사체에 묻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범인이 갖고 있던 비닐봉투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는 거야. 이 봉투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도코모에서 어디에 배달됐으며 막 이거 알아본 거야. 그래서 배달 연도 그리고 배달 지역. 다행히도 이 도코모에서 배달하는 지역이나 배달한 연도에 따라서 색이나 문자 디자인이 달랐대. 그래서 포장 자체 업자의 유통 경로를 막 조사한 거야. 조사한 결과
그래서 조사한 결과, 자, 잉크 부분에서 1995년 처음으로 히로시마현의 5군데에서 이 비닐봉지를 쓴 거야, 이 도꼬모에서. 자, 히로시마현 5군데, 미요시시, 아키타카타시, 동부 히로시마시, 그리고 쿠레시, 미야하라시, 이 5군데에서 이 비닐봉지가 포장된 게 배달된 거야. 자, 그럼 되게 좀 좁혀졌지. 히로시마현 5군데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1월 30일 날 또 뭐가 발견되냐. 학생 기숙사에서 귀가하는 길 있지. 그녀의 그 귀가하는 길 근처. 그러니까 기숙사까지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구두를 발견한 거야. 구두. 그런데 이 구두가 확실히 피해자의 것인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여성의 구두를 발견해요. 기숙사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자, 그럼 이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2009년 10월 26일 하마다 시내 아르바이트 장소, 그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쇼핑센터로 나선 후에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져요. 그리고 같은 날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온 뒤에 그녀의 뒤를 쫓는 듯한 하얀 차량이 그녀를 쫓아가는 걸 누가 목격을 했어. 근데 이 차가 도요타에서 96년부터 2000년대까지 만들어져서 생산된 모델이었대. 자, 그리고 10월 28일 부모님이 신고를 해요. 그리고 수색대원이 막 이렇게, 부모님과 수색대원이 이렇게 막 이제 조사를 막 시작하게 된 거야. 11월 2일 시네마현 경찰이 공개 수사를 개시해요. 처음에 이게 비공개로 조사하다가 공개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갸루산, 이 산에서 유체 일부가 발견돼요. 그 부모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수색대원이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걸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이 산에서 그녀의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11월 7일 히로시마하고 시마네 양쪽 현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지. 그리고 11월 30일 학생 기숙사 귀가하는 길 근처에서 그녀의 구두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게 피해자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12월 26일 날 합동수사본부가 정보 제공을 구하는 거야. 제발 이상한 분 보거나 아니면 보신 적이 있거나 수상한 얘기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연락 주십시오 라면서 무료 통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짧게 여러분들께 딱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이거예요.